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C채널 방송이 대표 성지 탐방 프로그램 성지가 좋다 500회를 맞이해서 기념 토크쇼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성지가 좋다 진행자 이강근 박사는 지금까지의 기도와 성원의 감사를 전하고 계속해서 생생한 현장 전달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2015년 첫 방송을 시작해 어느덧 500회를 앞둔 C채널의 성지 탐방 프로그램 성지가 좋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성지 곳곳을 누비며 성경의 역사적 현장을 생동감 넘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왔습니다. C채널 방송은 방영 이래 한 주의 결방도 없이 힘차게 달려온 성지가 좋다의 500회를 맞아 지난 30일 명성교회 샬롬아트홀에서 500회 기념 토크쇼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학연구소 소장 이강근 박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집트를 모르면 성경의 시작인 모세오경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500회 특집의 주제를 이집트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집트를 모르면 성경 66권 중에 처음 시작되는 모세오경을 몰라요. 그래서 이번 성지가 좋다 500회의 이집트라는 주제는 정말 최초로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모세오경의 무대였던 이집트를 알리는 정말 혁신적인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을 때마다 다른 감동이 있듯이 같은 성지라도 매번 갈 때마다 감회가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성지가 좋다가 여기까지 달려온 데에는 아내 이영란 사모의 섬김도 뒤따랐습니다. 성지가 좋다의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모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500회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하다면서 인생과도 같은 이 프로그램을 책으로 출판하는 게 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토크쇼 애굽을 말하다에는 C채널과 아가페 문화재단 이사장인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와 성지가 좋다 진행자 이강근 박사, 한국 성서지리원장인 서울장신대 홍순아 교수와 전 KBS 아나운서인 김재원 장로가 참석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성지로 인해 모든 곳이 가치 있게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지리와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 하나하나가 다 특징이 있고 네, 그렇죠. 다 감동이에요. 이런 곳이 어디 있겠나. 성지 때문에 모든 곳이 살아나는 가치가 있는 성지 때문에 이란이 중요하고 성지 때문에 요르단이 중요하다. 이어진 감사와 축하 시간에는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와 예장통합증경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C채널 방송 이사장 김사만 목사와 대표이사 김하나 목사, 사장 이순창 목사가 이강근 박사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명성교회 예루살렘 성전 지하 1층 오직 주님의 길에는 이집트 사진과 성경 유물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사용된 채찍 등의 유물과 80점의 사진이 전시된 이번 전시전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500회 특집 성지가 좋다,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는 총 8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첫 회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목회 트렌드 연구소가 목회 트렌드 2026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목회 트렌드 시리즈는 매년 다음 해의 목회 흐름을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트렌드 분석서로 2022년 첫 발간한 후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목회 트렌드를 집필한 김도인 목사와 이상감 목사, 권우구 목사 등 5명의 저자가 참석했습니다. 대표 저자인 아트설교연구원 대표 김도인 목사는 단순한 통계 나열에 그치는 게 아닌 통찰과 대안을 준다는 점이 다른 기독교 트렌드 서적과의 차별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목회 트렌드 2026에서는 기독교의 극단과 목회의 미래, 설교의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목회자 정년을 현행 75세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앞서 열린 제48회 총회에서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요청할 때
담임 목사는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년 폐지 논란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이 안건은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취지로 상정된 안건이지만 자칫 정년 폐지로 악용될 수 있어서 총회 패배 후 교단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또 정확한 표결을 거치지 않고 구두로 허락된 점에서 절차상의 문제 또한 제기됐습니다. 해당 헌의안은 목회자 정년의 건이란 구체적인 제목이 아닌 헌법과 규칙에 대한 개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총대들은 목회자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이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미자립 교회를 돕는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허락했습니다. 뒤늦게 언론으로 소식을 접한 교단 산하 목회자들의 반발 의견이 빗발쳤고 지난 30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해당 결의를 원인 무효 처리했습니다. 예장 백석 이승수 부총회장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로 3분의 2라는 결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모호하던 기존 헌법에 미자립 교회란 정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됐던 미자립 교회 등이란 표현도 모든 교회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란 위험성을 인지하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킨슬러 재단이 국내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킨슬러 재단은 미국 북장로교 프란시스 킨슬러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한국에서 펼친 선교와 사회복지 사역을 계승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킨슬러 재단 이사이신 서울여자대학교 권요한 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것은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킨슬러 재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이 좀 해오던 일들이 꽤 있었어요. 한국 사역들이. 네네. 그런데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도 이제 80세 가까이 되시는데 너무 다 접기는 아깝고 그 좋은 관계들, 좋은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우리가 결정해서요. 네. 이번에 미국에 있던 킨슬러 재단을 이제 한국에서 조금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선교사들이 해왔던 그런 연구, 그 역사를 잘 우리가 나라의 역사와 그 네. 선교사들의 역사가 너무 그게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우리 가족에서 했던 일, 또 다른 여러 선교사들이 그 심어놨던 그 사랑과 그 사역들을 잘 연구를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부터 이제 뭐 평양이나 나중에 전쟁 이후에 서울에서 했던 일, 그런 비전과 그런 일들을 우리도 계속 이어서 하고 싶고요. 또 부모님은 또 남한에서도 일 많이 했지만 네. 또 남북의 관계, 그 통일에 위해서 좀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이 돼서 이제 조금 더 어려워하는 나라들,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뭐 장애인들이든지 좀 가난한 사람들을 한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가 계속 도움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재단에서 동역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떤 분들이실까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도 많은 일을 해왔고 또 부모님 많은 일을 해왔지만 항상은 그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들, 동역자들, 많은 교회들, 후원, 지원,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모아서 그렇게 함께 되는 게 그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머님이 킨슬러 재단 전에도 한 두 단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등대 복지회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푸른 나무, 거기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세우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꾸준히 도와주시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게 명성교회나 소망교회도 도와주셨고, 또 나중에 온누리교회도 그 어머님이 작업장 했을 때 했고요. 근데 지금은 그 할아버지 아시던 분, 우리 가족하고 친했던 분들이 우리가 좀 훌륭한 이사진도 있으면서 이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새롭게 21세기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지 그게 제일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킨슬러 선교사님과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신데 그 첫 선교사님이 바로 프란시스 킨슬러 선교사님이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실제로는 우리 할아버지 권세월 프란시스 킨슬러는 네. 거의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촌 가족을 다 포함해서 네. 그게 간부열, 그 어치볼드 캠볼이나 그 에드윈 캠볼, 또 스탠리 솔타우 다 프린스턴 신학교 나왔던 친척들인데 좀 네. 대선배가 먼저 오시고 또 CCC하고 비슷한 그 유스 그룹에 나가서 그때 이제 누가 선교사 되고 싶으냐 손들어라 해갖고 다 네. 앞에 모였는데 그 할아버지의 누나들도 거기 다 나와 있어갖고 그래서 누나들이 메리언 하고 헬렌, 김신라, 김수라가 21년도, 22년도 서울하고 대구에 먼저 오셨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실제로 말하면은 벌써 친척이 많아서 거기 조지 맥큐언 총장님이 이제 그 새로운 선교 교수들을 찾으러 왔을 때 그래서 한국은 벌써 친척이 많아서 거기는 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좀 개척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저는 만주나 몽골을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때 딱히 그 조지 맥큐언 총장님이 우리가 딱 찾고 있는 게 그 만주랑 그 몽골리아다 거기 있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 선교였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쪽으로 개척자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물론 할아버지가 선교 트립을 몇 번 만주랑 몽골리아 사진도 찍고 학생들 데리고 갔었지만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 조금 상황이 심각해져 갖고 나중에는 그 선교사도 한 분이 할머니가 가자마자 거기 살인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강도들이 했다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 조금 일본 정부가 하지 않았을까 다 그렇게 의심이 되지만 그래서 거기 문이 닫히자 이제 할아버지는 벌써 한국어를 서울에서 배우고 이제 평양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숭실에서 일단은 거기 계속 교수 하시다가 이제 평양 신학교에 자리 났을 때도 그때 이제 1930년도 그쯤이죠. 실제 선교사는 14분이고 이제 저도 이제 작년에 운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제 김희서 부인하고 이제 저도 이제 뭐 16번째가 되겠죠. 네. 앞서 그 이제 프란시스 킨슬러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아버님이신 거죠? 네. 할아버지 맞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까 그 평양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친 그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선교사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할아버지가 이제 평양에 있으면서 모든 다른 교수들, 선교사들이 너무 열심히 한국 사회에서 하는 거를 보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이제 사진 찍으러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한 사진에 어린 아이들이 다 한복 입고 다 이렇게 서클을 만드는데 거기에 딱 쓴 게 너무 아깝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닌다. 그래서 물론 일제 시대 때 학교는 있었지만 근데 가난하고 좀 어려운 집안들은 학교를 아이들 안 보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구락부라는 처음에는 개척 클럽이라고 세우려고 그랬는데 성경구락부를 한 29년도에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길에 있는 겨울에 고생하는 아이들을 그 기독교 책방 위에서 여기서 좀 자고 가다 그러다가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 너네들이 선생 돼주지 않겠니? 근데 한 몇 년 안에 그게 이제 1000명, 수천 명이 되고 계속 커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게 평양만 아니고 이제 조금 지방 시골 같은 데도 가면은 이제 교육 없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 클럽을 하나하나씩 세우면서 이제 선생이나 교장을 이제 선장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좋은 자리들을 다 맡게 된 거죠. 불행히 이제 제2 전쟁 때 다 선교사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지시가 있었지만 한 48년도에 다 돌아오셨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1950년도 전쟁. 근데 그때는 벌써 이제 성경구락부가
다 퍼져 있었죠. 네, 네. 한국 전체로. 근데 할아버지는 다른 선교사들하고 피난을 안 가시고 한 5, 6 선교사들이 남아 있었어요. 전쟁 때 꾸준히요. 가족은 다 떠났지만. 근데 그때 이제 고생, 두려움, 아이들이 그냥 전쟁 안에서 희망도 없고 그럴 때 특히 부산에 다 피난 갔을 때 그 성경문학부 교육을 하자.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그때 교육 대체가 되고 조금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빛을 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50년대 전쟁 이후에는 그때 이제 뭐 물론 장애가 된 아이들도 많고 부모님 잃은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때 이제 고아원, 모자원, 장애 학교 뭐 총 한 14, 15군데를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미국 후원자들 많이 찾아주고 그리고 특히 할머니는 이제 미국으로 고아가 가기 전에 뭐 팔 없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미국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이제 딸처럼 이제 돌봐주면서 뭐 포크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기본적인 영어도 조금 가르치고 그래서 조금 더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조금 할머니의 패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오늘 쭉 이제 교수님과 함께 재단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쭉 짚어보고 있는데 정말 한국교회의 협력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그냥 우리 단체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보다 일단은 요즘에 한국 저도 반한국인으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나라가 뭐 정치든 뭐 때문에 많이 갈라지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완전 선진국이지만 또 반면으로 그런 자살률이나 그런 학생 출산율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비상들도 앞으로 많고 그래서 조금 물론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아마 교회들 기독교인들이 조금 앞서서 조금 더 밝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릴 때는 한 25살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통일이 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때 갈비탕 집에서 막 친척들 다시 만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봤을 때 와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다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점점 멀어져 가고 이제 통일 필요성이나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나오는데 일단은 다 단일 민족이 되게 억울하게 그게 갈라졌는데 앞으로 일단 적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다시 뭐 한 국가가 못 돼도 일단은 형제인데 일단은 다시 한 가족으로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고 킨슬러 가족도 이제 1928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이게 뭐 마지막 챕터가 이제 훌륭하게 가려면은 옆에서 많은 사람들 도움과 하나님도 많은 문을 열어줘야 되시고 그리고 뭐 우리 단체가 아니래도 일단은 많은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게 저의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킨슬러 재단이 또 우리 크리스천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킨슬러 재단 이사이신 서울여자대학교 권요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고향에서 주일을 맞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디에서 연휴를 보내시든 모쪼록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체는 100원 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